8월 2주차 정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6가지 비전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첫째로 싸우는 국회가 아닌 스마일 국회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구성원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국회 유튜브 채널 다변화, 영상 스튜디오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입니다. 정치는 서비스업이면서 유통업으로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는 국민제한경진대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로 의회 애교 뉴노멀 확립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외교 국방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 애교를 통해 각국 주요 인사와 폭넓게 접촉하면서 의원 애교 활동 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는 의회 애교 플랫폼 구축과 국제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국회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빅데이터 기반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을 수립하고 국회 소속기관, 국민권익위, 국책연구기관, 통계청, 재정정보원을 연계한 데이터 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재를 키우는 국회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는 의정연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원도 고성연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함께 만들어가는 인류국회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는 구성원 모두가 국회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 제안자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주요 의사일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건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등 업무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내용을 담은 민생법안 3건, 즉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주 화요일 정부에 이송되었고 오늘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 후에 금요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된 의안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86건을 포함하여 총 87건입니다. 먼저 한국형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신속한 특화 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신종 사기 범죄 방지를 위한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경찰청장에게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긴급 신분 이장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청원 6건 등 총 15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은 2건인데요.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7월 29일 성립되어 8월 2일에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이 7월 30일 성립되어 8월 2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로 역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회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의정연수원은 수요일 8월 10일부터 3일간 전국 중고등학교 교원 2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원 의정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도서관은 목요일 현안 외국에선 통건 제41호를 발간합니다.
이번 발간물은 일본에서 2023년 신설 예정인 아동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어린이 가정청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아동행정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정책처는 이번 주에 2건의 예산 발간물을 발간합니다. 목요일에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국가 재정 모습 전망을 담은 2022에서 2070년 나보 장기 재정 전망을 발간하며 금요일 8월 12일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 개정, 소득 개정 등 국민 개정 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각 개정별 주요 경제 지표, 경제 정책 등을 소개한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입법조사처가 오늘 발간하는 미중 전략경제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6월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비전을 재확인한 한미 양국의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끝으로 미래연구원은 내일 오전 10시에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한중 미래대화를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하태경 한중 차세대 리더 포럼 대표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중장기 외교 전략을, 세션 2에서는 미래 경제질서 전망과 경제안보 전략, 세션 3에서는 2050 한중관계의 미래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외교 주간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 8월 11일까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김 의장님은 폴란드 하은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폴란드와 전략적 제휴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루마니아 하은 의장, 상은 의장 직무대리, 외교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루마니아 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국책사업 수주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실 주간 정책 세미나 일정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총 15건의 정책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8월 9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주최하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진단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대기업에 대한 가행규제 해소와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주최하는 김한규와 경제읽기 정말 그린플레이션이 문제인가가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8월 10일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대표 주최의 양극화 해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8월 첫째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